예. 제가 왜 웃음이 나올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나경원 의원 또 한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법사위는요, 1일 1건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보신 그대로 검찰청문회 질의에도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요, 사상 초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3명을 퇴장시켰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2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공적생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송석 대장하십시오. 조배석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하세요 이제. 회의 좀 하게. 경고 대장을 자, 대장을 명했습니다. 내가 참 이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추미애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디 경고 나경원의 법사위가 실시하기에 앞서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예요. 여기가 나경원 대장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잠시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바로 주셔야지. 일단 좀 앉으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똑바요 오빠들. 성향의 성형일을 왜 합니까 여기서?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퇴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못 들어와요. 그만로 끌어나가시면 됩니다. 못 들어와요. 글쎄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참담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정도였다면 그동안은 이제 그 정도 수준도 좀 넘어간 것 같은 법사위여서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도 무산이 된 데다가 오늘은 전 처음 봤는데 아예 법사위에서 퇴장까지 야당 의원 3명을 퇴장시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서 국회를 들어와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사태도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또 다수의 어떤 입법 권한, 다수 의원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 이것 또한 저는 위헌적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도끼인 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국회가 22대 국회가 지금 법사위가 보면 정말 예. 압축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토론과 뭐 토의도 없고 관습도 없고 더군다나 이 사태의 출발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로 가면서 그 자리를 국회의장이 해도 모자랄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 결국 법사위를 또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 의도에 맞게 추미애 위원장께서 사실은 야당의 간사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냥 그쪽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거조차도 정말 처음 보는 투표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사실 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다수의 힘을 이용을 해서 야당의 존재를 거의 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저 발언을 보면 아무리 그렇지만 윤석열 오빠란 이야기가 왜 위원장이 하는 거죠? 정말 품위와 건의와 정말 이 예의도 없는 이런 국회가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고 매일매일처럼 저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걸 통해서 얻는 게 뭐겠죠? 결국 추미애 지금 위원장은 다음 경기도지사의 선거에 저렇게 나가서 이름을 알리겠다는 건가요? 예. 저는 그래서 보면 이 사태 결국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위원장이 법사위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화면 설명 한번 다시 하자면 정확히는 국민의힘 의원 3명이 강제 퇴장 조치된 건 2차 정회 때입니다. 정확히 11시 35분에. 국민의힘에서는 추할 추법사위다라고 했고 아예 퇴장까지 시켰는데 근데 저 강정필 부위원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왜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할 때도 A를 얘기할 때 A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B, C, D를 가지고 오는 평론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근에 뭐 곽규택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사실 그 선을 넘는 저급한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턴가는 누가 시작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체가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돼버린 게 저는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야당과 협치를 또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금 이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처럼 되면 그 뭐 우리 국회 상원격인 법사위가 좀 더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윤 전 대통령 오빠 뭐 서울대 79학번 82학번 사이니까 뭐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오빠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성별 희화하다. 근데 아까 잠깐 지나갔던 자막이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오후에도 법사위에 나와요. 그 이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퇴장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법사위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퇴장 혹은 뭐 불응, 오빠 이런 발언, 이 공방의 단초가 됐던 팻말 이런 얘기까지 확대됐습니다. 피켓을 지금 문제 삼는데요. 오늘 사진이에요.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시키면서 붙인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나가서 저 행안위원들한테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저쪽 행안위원한테 얘기 좀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 저렇게 붙여놓고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붙이면 안 됩니까? 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왜 경고 안 주십니까? 제 발언에 끼어드는 거 왜 경고 안 주세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화면 그대로예요. 그 성치훈 부시장님. 예. 이것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피켓 따랐다고 뭐 퇴장하고 이렇게 뭐 아수라장 만드는 게 당신들은 안 그랬냐는 취지를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에 할 말이 없죠. 저는 피켓은 여야 모두 합의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사실 옷에도 무슨 정치적 구호나 사회적 구호가 담긴 것도 못 입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발언권을 갖고 국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말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피켓이나 다른 옷이나 그런 다른 걸로 그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국회에서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붙이지 말고 국힘도 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다른 회의장에서 붙였는데 물론 상임위원장끼리 소통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건 원내대표나 당대표끼리 뭔가 합의를 하거나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 상임위에서 좀 투쟁적인 상임위에서 이걸 금지하고 있으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해야지 이런 식의 공격의 빌미를 줘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발언권 안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란다. 상임위원장들이 뭐냐면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셨던 거를 좀 이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 법사위 오늘 아수라장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법사위에서 또 다른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짐작컨대 여당이 주도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맞네요.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할 거다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게 이제 민주당이 주도로 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였다면 이건 아마도 사법개혁 청문회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마 국회로 부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구자랑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증인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조항은 있는데 예. 이미 5월에도 똑같은 얘기 가지고서 한번 또 알아보겠다. 법사위 차원에서 했는데 대법관들이 전부 다 불응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후속 조치도 없었거든요. 예. 그때 그렇게 무용했다는 걸 알면서 그때 당시에도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재판의 내부적인 합의를 파헤치려는 건 법원 조직법상으로도 위반이다라는 게 법상으로도 확인이 됐거든요. 저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해가지고 합의 과정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위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법을 강요하는 증인신문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아무런 조치 못했는데 지금 또 한다라는 거는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죽은 이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상권 분립에 위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의 내용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 민주당도 그렇게 인식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물어볼지가 지금 팩트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뭘 물어볼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할지, 증거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다 그러고 부승찬 의원은 본인이 팩트체크한 적도 없다 그러고 예. 서영교 의원은 유튜브 매체 가서 물어보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도 모르는데 그럼 유튜브의 운영자들 불러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 웃음거리밖에 안 되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을 부르겠다 국회로. 시간과 날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30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겠다.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 강서풀 부위원장님, 네. 아까 구 변호사 얘기는 물어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아까 잠깐 속보자마에 갔을 때 왜 뭐 파기환송 혹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속도전을 벌였냐? 이걸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민주당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포함해가지고 물어볼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까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법사위가 과연 지도부와 상의를 했을까? 저는 상의를 했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장이 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사위 주도하는 저 청문회가 과연 개최될까? 저는 사실 그 성사 여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게 먼저 우선돼야지 뭐 나오기만 한다면요 물어볼 게 없겠습니까? 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민주당이 사실 법사위가 지도부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예. 정무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꽤 굵직한 이슈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열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데 실제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조금 전 국회 법사위로부터 속보 저희 뉴스탑10에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핫피플 주인공 만나보실까요? 누굴까요?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를 언급하면서 나경원 의원과 충돌했는데요. 여기서 오빠가 왜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제2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고 경고하고 퇴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왜 검찰 개혁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광삼의 오빠. 오빠 발언이 왜 나왔을까요? 아 정말 부끄럽다 진짜. 법사위가 추해도 너무 추하네요. 네. 우리가 뭐 정청래 이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애견했던 일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로 가면서 우리가 추나대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 자체가 너무나 힘자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삼류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 위기의 어떤 시발점이 법사위가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법사위 하는 것이 뭐죠? 아니 의견 발언할 기회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저것까지 다 막아버려요?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여당이 야당했던 어떤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도 법사위 저렇게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되지 그래도 혹시 않겠죠.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윤석열 오빠라는 호칭을 반복적으로 쓰신 데는 어떤 이유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나경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관계를 뭐 막역한 관계고 계엄 때 전화한 관계고 더군다나 이제 체포 저지할 때 찾아가고 하니까 같이 이제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오빠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추미애 의원이 많이 알려져 있기는 이제 경기도지사 나가는 걸로 거의 마음을 확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는 법사위 자체를 자신의 어떤 정치 비즈니스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렇게 할수록 난장판이 될수록 강선 지지층은 이제 추미애 편을 들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경선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제가 볼 때는 저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강성으로 나갔는데 저는 국회의장 투표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요 과유불급인 거예요. 도가 지나치면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추미애는 저 정도 갖고는 위험해, 안 돼, 도지사 하면 큰일 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는 대한민국의 법사위고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 아닙니까? 그럼 법사위 위원장답게 법사위를 운영을 해야죠. 그걸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랄지 정치적인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되면서 지금 뭐 순조롭게 법사위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게 있어요? 간사 선정도 안 돼 있고 뭔가 뭐 하려고 하면 간사하고 다 상의해서 일정도 조절해야 하고 안건도 조절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지금 마비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게 자신의 정치 이미지에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데미지가 있고 아마 뭐 공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 조기현 변호사님의 반박도 좀 듣고 싶은데 윤석열 오빠 발언까지는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저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루 종일 어제 법사위 장면이 방송이 됐기 때문에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건 피켓이었죠.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초반에 통상 이렇게 보면 요즘엔 원래 잘 하지 않고 안 하기로 이제 합의가 돼 있고 그런데 그냥 붙였다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떼면 되는데 계속 고집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계속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만약 실제 어제 청문회에 응해서 내용으로 반박을 해서 여론을 설득할 의도로 왔었다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들어왔고 그래서 피켓, 고성, 회의 진행 방해로 일관한 겁니다. 만약 중간에 적정하게 요구를 해서 회의에 정상적인 것을 했다면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 안 받아줬겠습니까? 실제 의사진행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해 정치적 비판과 비난, 정치 발언으로 일관해서 회의를 계속 지연시킬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시키면서 그 상황을 조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그 의도를 의심하는 추미애 위원장으로서는 결국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법사위에서 행해야 하는 게 실제 법사위의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절차 보장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뭐예요? 나경원 의원 말로 주말에 그 집회 가가지고 윤호개인 스탑 뭐죠? 그 부정선거 그분들과 같이 집회한 이후에 여전히 내 스탠스는 이렇게 가야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과격해진 것 같아요. 법사위를 그 장으로 활용하는 의도가 분명한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으면 어제 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고 특히 관봉권 띠지라든가 이슈가 된 부분 확인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진행 자체를 못하게 하면 질서유지권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격해지면서 나경원 의원은 결국 자기들의 극우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추미애 위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또 조기현 변호사님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아니 본인이 법무부 장관하고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오빠 동생 하던 사이였나요? 그래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발언 들어보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그 당시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공공연히 말하던 당이었지라는 생각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인 사람의 최고위원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카메라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서 아버지라고 머리 조아렸던 장면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지만 내놓고는 말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대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리든지 인사 받은 사람도 민망해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뭐 아버지라 부르던 장면의 당이다 보니 저런 식으로 오빠 갖다 붙인다고 남의 당에 뒤집어 씌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육선의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으로서 품격 떨어지는 일이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남의 당에다 뒤집어 씌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간사 선임도 빨리 해주고 의사 진행 발언도 빨리 양당이 각각 뭐 1명씩 하라든지 2명씩 하라든지 또 간사끼리 나와서 이런 피켓은 잠시 이제 기자들이 사진만 찍게 해주고 빨리 떼자라든지 이런 협의를 시키는 게 바로 간사들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간사들 사이에서 다 디테일한 것까지 협의를 하죠.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발언권은 막고 발언하려는 의원들 3명이나 퇴장을 시키고 계속 발언을 주장했더니 국회 경위를 13명이나 불러들여서 그냥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경위 동원한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선진화법 통과되기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끝까지 방해를 하면 경위가 등장을 해서 의원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도 선진화법 생긴 이후에 이렇게 위원회까지 발언조차 주지 않고 경위들 불러내서 끌어내는 행위는 정말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는 말 그대로 추미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야당들은 입도 막혀 발언권도 막혀 심지어는 입장권도 막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이 마지막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손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제발 자제 좀 시켜주시길 민주당 지도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조기현 변호사님, 김관선 변호사님, 김희정 의원님의 개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의회를 이렇게 정말 독단적이고 폭압적으로 운영한 우리 추미애 위원장, 우리 의사 진행, 의사권, 우리의 발언권을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 정치 욕심 때문에 또 지방선거 출마 욕심 때문에 법사위장을 블랙 코미디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사위 위원장, 국회의원 월급 국민이 주는 겁니다. 본인 쇼츠 찍으라고 국회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이 우려스러운 질문인데 앞서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오늘 조간 신문들의 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묻겠다는 청문회를 초유의 청문회라고 했거든요.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조차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보수 성향의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공통점은 초유의 청문회다. 그러면 전례가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례 없는 초유의 청문회를 앞서 김유정 의원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방금 보셨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과 강성 법사위원들끼리 지도부 상의 없이 소집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서 더 잘하시겠지만 올해 민주당을 오래 지키셨으니까 청와대에 계셨고 저도 꽤 오래 국회를 취재했는데 이쪽 저쪽 다 전례가 없었거든요. 지도부와 이 정도 일을 상의 없이 단독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지도부에게 보고 없이 이 정도의 논란의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잘 당내에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청문회가 과연 좀 통과를 시켜서 9월 30일 날 열게 될 텐데 이게 예정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다 출석을 안 하면 이거는 그냥 불발되는 거라서 어제 그냥 이런 모습들이 별로 좋지 않은 추억으로만 남게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할 만한 대목이고요. 지도부는 과연 이 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혹시 역풍 따위는 말도 하지 마,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던데 역풍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우려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위해서 어제 출국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는 국내 정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고르게 하고 그 관심이 대통령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야당 때도 했고 여당 때도 다 서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참 대통령 지금 해외 나와 계시죠? 예, 어제 출국하셨고 3박 5일 예. 일정으로 뭐 유엔청회 기조연설도 하고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게 많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오늘 신문 1면에는 사실은 이 대법원장 청문회 기사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목표를 정말 원하는 바대로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통령의 어떤 일정을 다 가려버리고 이제 이게 덮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목표한 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그런 우려가 좀 하나 있고요. 국민의힘은 간사를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교섭단체가 정한 간사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이었잖아요. 그 입장이었고 또 과거에도 옥신각신 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 그냥 인정해주고 선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오래 가서 감정 싸움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간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사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간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이라도 다른 분으로 좋은 분으로 그 간사를 바꿔서 추천해서 간사를 좀 선임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간사 선임하는 그 법사위 열렸을 때 민주당이 사실 욕먹을 수 있었어요. 간사 선임 그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건데 왜 안 해주냐. 뭐 이해 충돌 다 떠나서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 그 말로 덮어버려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돼버렸는데 어제는 사실 입법청문회 하루 종일 그 검사 뭐 수사관 다 포함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출석했다가 겨우 오후 2시에 열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 국민의힘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오빠 이 얘기 나옴으로써 이게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윤석열 오빠. 그러니까 서로 1대1 상황이 돼버렸는데 간사 바꿔서 국민의힘에서 네.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나경원 간사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야당 법사위원들을 제가 좀 많이 아는데 야당 법사위원 중에서 이런 방향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누굴 선임해도 통과시켜줄지 말지는 민주당에 달렸으니까 민주당에 한 명을 찍어라. 이런 반발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